어두운 밤이 양강도 국경 근처의 숲을 뒤덮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모든 것을 감싸며 공기를 무겁고 음산하게 만들었다. 희미한 달빛조차도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지 못했다. 거센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자연의 소음 속에서 작은 발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다. 10살 소녀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얇은 옷은 찢어져 너덜너덜했고 맨발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거친 외침이 들려왔다. 갑자기 나무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북한군 병사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소총을 들고 민지를 쫓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축축한 숲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멈춰, 거기 꼬마, 더 도망가면 쏜다. 한 병사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 사이로 메아리쳤고 민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더욱 빠르게 달렸다. 하지만 작은 다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쏘지 마세요. 간신히 그녀가 외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저 그냥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민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가까운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작은 손이 가슴을 세게 누르고 있었다. 엄마? 병사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그는 손전등을 민지가 숨어 있는 방향으로 비추며 천천히 다가왔다. 내 엄마는 이미 끝났어. 돌아와. 안 그러면 너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손을 꽉 쥐었다. 안 돼요.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저는 가야 해요. 그 순간 민지는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망할, 잡아, 놓치면 우리도 죽어. 한 병사가 소리쳤고 다른 병사들도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민지의 등을 스쳤고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민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엄마.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 순간 땅이 축축한 낙엽으로 덮여 미끄러워졌다. 민지의 발이 엉키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비탈길을 따라 굴러내려갔다. 병사들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놓쳐버렸다. 민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쿵,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작은 산골짜기 아래로 떨어졌다. 어디 갔어?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그들은 비탈길 위에 서서 손전등으로 아래를 비쳤다. 하지만 골짜기는 깊고 어두웠다. 민지는 진흙과 나뭇잎 더미 속에 묻힌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손은 입을 막고 있었다. 찾아! 없어질 리 없어. 병사들이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와 어둠이 그들의 목소리를 삼켰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잡히면 안 돼. 그녀가 속으로 되뇌었다. 골짜기 아래는 차가웠고 그녀의 몸은 긁히고 멍들어 있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 근처 어디 있어야 해? 더 찾아봐. 한 병사가 말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민지는 숨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병사들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 불었다. 그녀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엄마, 제가 갈게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골짜기 아래에서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다. 숲은 여전히 어두웠고 병사들의 흔적은 사라졌다. 민지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 어린 소녀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썼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민지는 골짜기 아래의 차가운 땅에 웅크리고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몸은 여전히 떨렸다. 손전등 불빛과 병사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북쪽에서의 삶. 그 끔찍했던 날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민지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북한의 한 산골 마을. 민지의 가족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민지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당간부에게 잘못 보인 죄로 체포되었다. 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민지와 어머니도 끌려갔다. 그들은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그곳은 추위와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감시병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늘 따라다녔다. 수용소에서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 그녀가 작게 말했다. 어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민지야. 우리가 여기서 나갈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민지에게 속삭였다. 나만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어.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회가 왔다. 수용소 철조망 근처에서 경비가 잠시 느슨해졌다. 어머니는 민지를 데리고 조용히 다가갔다. 지금이야, 민지야.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철조망 아래에 작은 틈이 있었다. 어머니는 민지를 그 틈으로 밀었다. 나만으로 가, 민지야. 거기서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민지가 겁에 질려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사만 가면 돼. 하지만 그 순간 병사 하나가 그들을 발견했다. 거기 누구야? 병사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어머니는 민지를 밀쳐내며 외쳤다. 뛰어, 민지야, 뛰어. 민지는 울며 몸을 돌렸다. 어머니는 병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민지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병사의 다리를 붙잡았다. 인연이. 병사가 어머니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민지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가 땅에 쓰러져 있었고 병사들이 그녀를 둘러섰다. 도망친 놈이 있어. 한 병사가 외쳤다.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병사의 얼굴을 핥으며 소리쳤다. 내 딸은 못 잡아.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달렸다. 숲으로 들어가며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병사들의 욕설,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갑작스레 쾅 하는 총소리가 울렸다. 민지의 발이 멈췄다. 엄마!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총소리는 한 번 더 울렸고 그 뒤로 침묵이 이어졌다.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숲속으로 뛰어들며 민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엄마가 나를 살려줬어. 나 살아야 해.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나만으로 가라는 그 약속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골짜기 아래로 돌아온 민지는 숨을 몰아 쉬었다.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에 결심이 스며들었다. 엄마, 내가 해낼게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어머니의 희생은 민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슬프고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지만 민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민지는 골짜기에서 기어 올라와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총소리가 맴돌았다. 살아야 해. 엄마가 나를 살려줬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작은 다리로 계속 달렸다. 하지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북한군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숲을 빠져나오자 넓은 들판이 펼쳐졌다. 달빛 아래 풀밭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숨을 곳은 없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들판을 가르며 그녀를 쫓아왔다. 병사들이 개를 풀었다. 찾아라. 놓치면 우리도 죽어. 한 병사가 소리쳤다. 개들의 사나운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뒤를 돌아봤다. 불빛과 그림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안 돼. 민지가 중얼거리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10살 어린 몸은 이미 한계에 다 달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들판 끝에 있는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숨자. 그녀는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였다. 진흙이 얼굴에 묻었고 손은 떨렸다. 개 짖는 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렸다. 여기 어딨어야 해?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손전등 불빛이 덤불 위를 스쳤다. 민지는 몸을 최대한 낮췄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냄새 맡았어. 다른 병사가 외쳤다. 개 한 마리가 덤불 쪽으로 달려왔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잡히면 안 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덤불 밖으로 튀어나왔다. 저기다. 병사들이 소리쳤다. 개가 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달렸다. 들판 끝에 강이 보였다. 얼음이 얇게 엉 강물은 달빛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다. 강으로 가야 해. 민지는 숨을 몰아쉬며 결심했다. 뒤에서 개가 그녀의 발꿈치를 스칠 뻔했다. 병사들의 발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강가에 다다랐다. 물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잡아.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총을 든 손이 그녀를 겨누는 게 보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엄마! 민지가 작게 중얼거리며 강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삼켰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물살이 그녀를 휩쓸며 숨을 막았다. 민지는 팔을 휘저으며 물 위로 나오려 했다. 하지만 작은 몸은 물살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버둥쳤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며 숨이 막혔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살려주세요.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물살이 그녀를 강하류로 밀어냈다. 병사들은 강가에 서서 손전등으로 물을 비쳤다. 어디 갔어? 한 병사가 소리쳤다. 죽었나? 다른 병사가 말했다. 개들이 강가를 따라 뒤졌지만 민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물살이 그녀를 점점 멀리 데려갔다. 병사들의 불빛이 희미해졌다. 민주의 몸은 물 위를 떠다녔다. 그녀는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 강가에 떠 있던 나뭇가지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잡았다. 물이 그녀를 계속 밀어냈지만 나뭇가지에는 그녀를 물 위에 띄워줬다. 살아야 해. 그녀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강은 그녀를 하류로 데려갔다. 병사들의 소리가 멀어지고 개 짖는 소리도 사라졌다. 민지의 작은 몸은 물에 떠서 흔들렸다. 그녀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끊기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강물은 차갑게 흐르며 민지를 하류로 밀어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떠다녔다. 숨소리는 희미했고 의식은 흐릿했다. 물살이 약해지며 그녀는 강가에 밀려왔다. 민지의 몸은 진흙과 모래 속에 반쯤 묻혔다. 손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놓지 않았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강가를 따라 다가왔다. 중년 남자 재호였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손에 낚싯대를 들고 있었다. 나만 땅에서 홀로 사는 그는 옛 군인 출신으로 이제는 강가 근처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지냈다. 재호는 강가를 걷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뭐야, 이게? 그는 손전등을 꺼내 비쳤다. 민주의 작은 몸이 눈에 들어왔다. 얘가 살아있어. 재호는 놀라며 민주 옆에 물불 끓렀다. 그녀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렸다. 이런 어린애가 왜 여기? 그는 급히 민주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재호는 망설임 없이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은 소박했다. 재호는 민지를 낡은 담요로 감싸고 불을 피웠다. 얘야, 정신 차려. 그는 민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남자가 보였다. 어디, 여기가?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재호는 물을 떠와 그녀에게 건넸다. 강에서 널 찾았어. 괜찮아. 민지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겁에 질렸다.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사들이 저를 잡으러 올 거예요. 재호는 민지의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북한에서 온 거야, 혼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를 보내줬어요. 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걱정 마. 여기서 안전해. 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저예요. 저를 쫓아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재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손전등 불빛이 강다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북한군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빨리. 재우는 민지를 안고 오두막 안쪽으로 갔다. 그는 바닥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다. 여기 숨어. 민지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다. 아저씨는요? 재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 민지는 망설이다. 문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재우는 문을 닫고 그 위에 낡은 깔개를 덮었다.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문 열어.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재우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2명의 북한군 병사가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여기 도망 잡았나? 한 병사가 물었다. 재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안 봤는데 나 혼자 사는 데야. 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두막 안을 훑었다. 거짓말하면 너도 끝장이야. 병사가 재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쳤다. 민지는 바닥 아래서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강물은 차갑게 흐르며 민지를 하류로 밀어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떠다녔다. 숨소리는 희미했고 의식은 흐릿했다. 물살이 약해지며 그녀는 강가에 밀려왔다. 민지의 몸은 진흙과 모래 속에 반쯤 묻혔다. 손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놓지 않았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강가를 따라 다가왔다. 중년 남자, 재호였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손에 낚싯대를 들고 있었다. 나만 땅에서 홀로 사는 그는 옛 군인 출신으로 이제는 강가 근처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지냈다. 재호는 강가를 걷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뭐야, 이게? 그는 손전등을 꺼내 비쳤다. 민주의 작은 몸이 눈에 들어왔다. 얘가 살아있어. 재호는 놀라며 민주 옆에 물불 끓렀다. 그녀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렸다. 이런 어린애가 왜 여기? 그는 급히 민주를 안아 올렸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재호는 망설임 없이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은 소박했다. 재호는 민지를 낡은 담요로 감싸고 불을 피웠다. 얘야, 정신 차려. 그는 민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남자가 보였다. 어디, 여기가?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재호는 물을 떠와 그녀에게 건넸다. 강에서 널 찾았어. 괜찮아. 민지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겁에 질렸다.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사들이 저를 잡으러 올 거예요. 재호는 민지의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북한에서 온 거야, 혼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를 보내줬어요. 재우는 잠시 침묵했다. 걱정 마. 여기서 안전해. 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저예요. 저를 쫓아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재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손전등 불빛이 강다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뿐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빨리. 재우는 민지를 안고 오두막 안쪽으로 갔다. 그는 바닥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다. 여기 숨어. 민지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다. 아저씨는요? 재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 민지는 망설이다. 문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재우는 문을 닫고 그 위에 낡은 깔개를 덮었다.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문 열어.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재우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두 명의 북한군 병사가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여기 도망 잡았나? 한 병사가 물었다. 재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안 봤는데 나 혼자 사는 데야. 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두막 안을 훑었다. 거짓말하면 너도 끝장이야. 병사가 재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쳤다. 민지는 바닥 아래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입을 막고 있었다. 찾아, 병사가 동료에게 명령했다. 그들은 오두막을 뒤지기 시작했다. 재호는 문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병사 하나가 깔개 근처로 다가왔다. 민주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뭐야, 이게? 병사가 깔개를 걷어내려 했다. 재호는 재빨리 말했다. 그냥 쓰레기야. 건드리지 마. 병사는 그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수상해.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쪽이다. 다른 병사가 외쳤다. 그들은 오두막을 떠나 강가로 달려갔다. 민지는 바닥 아래서 몸을 웅크린 채 있었다. 재우는 문을 잠갔다. 괜찮아, 민지야. 그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위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오두막은 조용해졌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재우는 숨겨진 문을 열었다. 민지야, 나와도 돼. 그가 낮게 말했다. 민지는 천천히 기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갔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여기 있어. 그는 민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민지는 물을 받아들고 작은 손으로 잔을 감쌌다. 재우는 불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배고프지? 그가 물으며 주머니에서 말린 고구마를 꺼냈다. 민지는 망설이다. 고구마를 입에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몸을 녹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재우를 계속 쳐다봤다. 아저씨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쓸쓸함이 스며들었다. 나 옛날에 군인이었어. 남한에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쟁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딸을 잃었어. 사만한 나이였지.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지는 고구마를 씹다 멈췄다. 그럼 저를.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를 보면 그 애가 떠올라. 재호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누군가 지켜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구한 거야. 그의 눈에 결심이 비쳤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저를 안 넘길 거예요? 병사들한테 아니면 남한 사람들한테? 그녀가 작게 물었다. 재우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너를 넘기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만약 아저씨가 거짓말하면 저 잡히고 죽어요. 그녀가 속상했다. 재우는 대답 대신 불을 더 지폈다. 오두막안은 따뜻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오두막으로 다가왔다. 또 왔어. 민지가 겁에 질려 말했다. 재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손전등 불빛이 오두막 주변을 비쳤다. 숨어. 그가 급히 말했다. 민지는 다시 바닥 아래로 들어갔다. 재우는 문을 잠갔다. 문이 꽝꽝 두드려졌다. 문 열어. 빨리. 병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재우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3명의 북한군 병사가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도망자를 봤나? 한 병사가 물었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봤어. 나 혼자 사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거짓말하지 마.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강에서 흔적을 봤어. 여기 어디 있어야 해? 그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재우는 문 앞을 막았다. 여기 없다고 했잖아. 잘못 봤겠지. 병사는 재우를 노려봤다. 너 수상해. 그가 소총을 들어 재우의 가슴을 겨눴다. 민지는 바닥 아래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저씨.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사가 재우를 밀치며 말했다.
비켜, 우리가 직접 찾아. 재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 아무도 없어. 그냥 가.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너 이 새끼. 병사가 화를 내며 총을 쏘았다. 총알이 재우의 어깨를 스쳤다. 재우가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았다. 피가 어깨에서 흘렀다. 아저씨, 민지가 작게 소리쳤지만 입을 막았다. 병사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찾아, 그들이 소리쳤다. 재우는 이를 악물고 문 앞에 다시 섰다. 없다고 했잖아.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병사 하나가 깔개 근처로 갔다. 여기 뭐 있나? 그가 깔개를 걷어내려 했다. 민주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그때 재호는 몸을 비틀며 총알에 맞은 다리를 움켜잡았다. 민지는 트럭 안에서 몸을 떨며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지야. 재호는 힘겹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에 찼다. 그의 손이 떨리며 다리의 상처를 붙잡고 있었다. 병사는 그들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너희 둘 다 죽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재호는 숨을 헐떡이며 민지를 밀쳤다. 도망쳐, 민지야. 민지는 재호의 말을 듣고 얼른 트럭에서 나와 빠르게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재호가 몸을 던져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 재호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호의 몸이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아저씨, 민지는 되돌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을 재촉하며 달릴 수 있는 한 빨리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그녀의 작은 다리가 버겁게 나아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녀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민지는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재호가 있었다. 그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자신을 지켜야 했다. 가자, 민지야, 살아야 해.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제발, 아저씨가 지켜줬다고 믿어야 해. 민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병사들이 트럭으로 몰려왔다. 잡아, 그들이 소리쳤다. 재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민지야, 뛰어. 그가 힘겹게 외쳤다. 민지는 울며 트럭 뒤로 기어갔다. 아저씨, 민지가 흐늘글 꼈다. 재우는 병사 하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경계선으로 가. 총소리가 다시 울렸다. 캉, 이번엔 재우의 가슴을 스쳤다. 그는 트럭 바닥에 쓰러졌다. 빨리 가.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트럭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사들이 재우를 둘러쌌다. 이 새끼가 끝났어. 한 병사가 말했다. 도망친 꼬마를 찾아 그들이 트럭 밖으로 나왔다. 민지는 풀밭을 뚫고 달렸다. 뒤에서 총소리와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다. 아저씨, 미안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재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경계선을 향해 뛰었다. 재호의 희생이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했다. 병사들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트럭 안에서 재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민지야, 살아.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들판은 어두웠고 민지의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경계선은 가까워졌지만 위험도 함께 다가왔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재우의 목숨을 건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민지는 남한 국경을 향해 홀로 달린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뒤에서는 재우가 북한 병사들을 막기 위해 남아 싸우고 있다. 그의 희생이 민지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경 철책이 눈앞에 아름거리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 달았다. 차가운 땅 위로 민지가 쓰러진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손을 뻗어 철책을 만지려 하지만 힘이 없다. 그 순간 남한 병사들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진다. 한 병사가 다급히 무전기를 들고 외친다. 여기 생존자다. 빨리 지원을. 민지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간신히 입을 뗀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 떨리지만 그 안에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울린다. 남한 병사들이 경고 사격을 시작하며 북한 병사들을 향해 소리친다. 물러서 더 접근하면 발포한다. 북한 병사들은 잠시 주춤하며 후퇴하고 남한 병사들은 민지를 둘러싼다. 한 병사가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며 다급히 말한다. 살아있다. 빨리 옮겨야 해. 민지는 무의식 속에서도 손에 쥔 작은 천조각의 엄마의 유품을 놓지 않는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북한 병사들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며 총알이 철책 근처를 스친다. 그러나 남한 병사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마지막 순간 한 병사가 민지를 업고 뛰며 외친다. 조금만 버텨. 이제 다 왔어. 총소리와 함성이 뒤섞인 가운데 민지의 생사는 한 줄 희망에 달려있다. 이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면서도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이제 모든 것은 다음 장에서 펼쳐질 기적을 기다린다. 민지는 남한병원에서 눈을 뜬다. 하얀 천장과 따뜻한 이불이 그녀를 감싼다. 옆에서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정신이 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민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녀의 기억은 국경에서의 혼란으로 끝나 있다. 간호사가 말을 잇는다. 내 친구가 널 구하려고 정말 큰일을 했어. 그 아저씨도 무사히 구조됐단다. 민지의 눈이 커진다. 재호 아저씨, 살아계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온다.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 옆에 앉는다. 미안해, 민주야. 혼자 보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민지는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며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우리 같이 새 삶을 시작하자.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저씨,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민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창밖에는 푸른 하늘과 나무들이 펼쳐져 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대신 자유와 희망이 깃들어 있다. 재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한다. 가자, 민지야. 집에 갈 시간이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난다. 이야기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난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기적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이 결말은 따뜻함과 인간애를 강조하며 독자에게 여운을 남긴다. 민지와 재우의 여정이 여기서 막을 내린다.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과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순간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 채널 감동 스토리에서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